지금 여러분 계좌를 흔드는 진짜 변수는 금리도 전쟁도 아닙니다. 배고픔이 사라지는 알약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QLD, TQQQ 같은 나스닥 레버리지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돈이 빠지는 곳이 생기면 돈이 몰리는 곳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 스낵 기업들이 단기간에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펩시코는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밀리고 허시도 같은 흐름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걸 경기 둔화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소비가 죽은 게 아니라 소비의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식욕을 꺼버리는 구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제바운드. 이름은 달라도 핵심은 GLP-1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마음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자 한 봉지 덜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하루 루틴이 바뀝니다. 장바구니가 바뀌고 신용카드 데이터가 바뀌고 기업의 매출 구조가 바뀌고 결국 주가가 바뀝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게임의 장벽이 하나 더 무너집니다. 주사가 아니라 매일 먹는 알약이 시장을 때립니다. 냉장 보관도 필요 없고 여행 중에도 복용이 쉽고 바늘 공포증도 사라집니다. 가격까지 내려오면 보급 속도는 폭발합니다. 이건 의료 뉴스가 아니라 소비산업 전체를 다시 배치하는 뉴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했습니다. 스낵, 쿠키, 초콜릿, 패스트푸드, 달달한 커피. 이런 항목에서 돈이 빠집니다. 대신 어디로 갑니까? 요거트, 신선 과일, 고단백 식품으로 갑니다. 더 좋은 고기, 더 좋은 식사 경험으로 갑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옷을 새로 삽니다. 운동 장비를 삽니다. 피트니스를 결제합니다. 항공은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같은 GDP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뭘 해야 하느냐?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합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듣고 종목을 찍으려 합니다. 펩시코 끝났다, 허쉬 끝났다,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사야 한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짜 큰 돈은 종목 맞추기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잡을 때 벌립니다. 구조를 잡으면 QLD와 TQQQ를 언제 강하게 쓸지, 언제 약하게 쓸지, 언제 쉬어갈지를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 벌어지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식욕이 줄어들면 저가 칼로리 산업이 흔들립니다. 스낵, 탄산, 초콜릿, 대용량 패스트푸드가 직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GLP-1을 쓰는 동안은 구매 패턴이 바뀌고 끊으면 일정 기간 후 원상 복귀하는 경향도 나옵니다. 즉, 이 시장은 구독형 반복 매출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가 아니라 호르몬에 과금하는 시대입니다. 둘째, 돈이 빠진 자리는 새로운 수요로 채워집니다. 건강식, 단백질, 웰니스, 피트니스, 프리미엄 외식, 사이즈가 달라진 의류, 수요, 생활습관 전환 서비스가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요가 결국 생산성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개선되면 결근이 줄고 의료비용 구조가 바뀌고 소비 성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보험이 개입하면 보급 속도가 달라집니다. 메디케어 같은 제도가 커버를 시작하면 사용자 수는 계단식으로 늘어납니다. 이 순간부터는 기업 하나의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환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파동을 만듭니다. 이제 QLD와 TQQQ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목 홍보처럼 들리면 이미 늦습니다. 관점은 이겁니다. 자본이 이동할 때 시장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 스토리의 최상단에는 언제나 대형 성장주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돈이 몰리는 곳은 변화의 인프라를 파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GLP-1 확산이 만들어내는 2차 파동을 보셔야 합니다. 첫째, 유통과 데이터가 바뀝니다. 약국 체인, 헬스케어 유통, 처방 데이터 기반 마케팅, 원격 의료, 보험 청구 시스템, 개인 건강 데이터 플랫폼이 커집니다. 이건 결국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결제, 보안, 데이터 분석 수요로 이어집니다. 나스닥이 강한 분야입니다. 둘째, 소비가 프리미엄으로 이동하면 광고와 이커머스의 방향이 바뀝니다. 적게 먹고 더 좋은 걸 사는 소비자는 브랜드와 큐레이션에 반응합니다. 추천 알고리즘, 퍼포먼스 마케팅, 콘텐츠 플랫폼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나스닥의 영역입니다. 셋째, 생산성 논리가 붙습니다. 건강 개선이 노동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되면 기업 이익률 스토리가 살아납니다.
시장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내러티브를 사랑합니다. 이익률 내러티브가 살아날 때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구간에서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는 수익도 손실도 증폭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변화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프레임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이건 스낵 산업의 뉴스가 아니라 소비지도 리셋입니다. 그러니 단일 기업의 악재로 보지 마시고 섹터 단위로 보셔야 합니다. 스낵과 탄산 같은 전통 소비재가 약해질 때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가 그 돈을 흡수합니다. 이때 나스닥은 자주 돈을 흡수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그렇습니다. 둘째, 타이밍은 약의 보급 속도와 가격, 그리고 커버리지입니다.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은 주가가 먼저 반응합니다. 반대로 규제나 부작용 이슈, 가격 인하 경쟁, 보험 축소 같은 변수가 나오면 한 번에 꺾입니다. 레버리지는 이 꺾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셋째, 구간을 나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장의 체력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나스닥이 강한 구간은 악재가 나와도 하락이 짧고 반등이 빠릅니다. 반대로 약한 구간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QLD와 TQQQ는 강한 구간에서만 칼처럼 쓰고 약한 구간에서는 방패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크하느냐?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GLP-1 관련 처방 데이터와 사용자 증가 속도입니다. 둘, 알약형 제품의 가격과 공급량, 그리고 유통채널 확장 속도입니다. 셋, 메디케어와 보험 커버리지의 조건 변화입니다. 넷, 식품기업 실적 발표에서 GLP-1 관련 질문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답이 모니터링 수준인지, 구조적 대응인지입니다. 다섯, 소비 항목에서 스낵과 패스트푸드가 줄어든 만큼 어디가 늘어나는지입니다. 단백질, 웰니스, 피트니스, 프리미엄 외식, 의류 리사이징, 스포츠용품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여섯, 항공과 물류에서 체중 감소가 비용 절감으로 숫자화되는지입니다. 비용 절감이 숫자로 찍히는 순간 월가가 모델을 바꿉니다. 이제 해결책을 말하겠습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라 행동 원칙입니다. 첫째,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바로 올인하지 마십시오. 구조 변화는 길고 중간에 반드시 반대 뉴스가 나옵니다. 부작용, 규제, 공급 차질, 가격 경쟁, 정치 이슈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패자 섹터에서 승자 섹터로 돈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대형주입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작은 테마주는 나중에 과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LD와 TQQQ는 그 대형주 흐름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대신 리스크도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전부입니다. 셋째, 이 테마는 스낵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은 적응합니다. 메뉴를 줄이고 작은 사이즈를 내고 건강 라인을 강화하고 마케팅을 바꿉니다. 문제는 적응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자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본은 더 빠른 성장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의 길목에 나스닥이 자주 있습니다. 넷째, 레버리지는 손실을 견디는 상품이 아니라 구간을 먹는 상품입니다. 상승 구간을 먹고 쉬는 구간을 피하는 쪽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레버리지를 장기 적립으로 들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변동성을 견딜 구조와 현금 흐름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구조 없이 따라하면 계좌가 먼저 무너집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실 질문을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GLP-1이 퍼지면 나스닥은 무조건 오르나요? 아닙니다. 나스닥은 금리와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GLP-1이 소비와 생산성의 긍정이라도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성장주는 눌립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나스닥의 장기 스토리를 보강해 줄 수는 있지만 단기 방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QLD, TQQQ는 지금 당장 사야 하나요? 지금 당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강한 장에서 분할로 들어가고 약한 장에서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강한 장인지 약한 장인지는 지수의 반등력과 하락의 깊이를 보시면 됩니다. 악재에 덜 빠지고 회복이 빠르면 강한 장입니다. 악재에 크게 빠지고 회복이 느리면 약한 장입니다. 그럼 스낵 기업은 끝났나요? 끝이라는 표현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단어입니다. 끝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반등이 나오기 쉽습니다. 다만 구조적 변화가 매출 믹스를 흔든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리레이팅이 아니라 디레이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방향을 봐야 합니다. GLP-1을 끊으면
소비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나요? 일부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독 모델이 무섭습니다. 끊었다가 다시 구독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은 이를 반복 매출로 가격에 반영합니다. 반복 매출이 붙는 산업은 밸류에이션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배고픔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이 사라진 자리에는 데이터와 플랫폼과 생산성이라는 더 큰 돈의 길이 열립니다. 그 길 위에서 QLD와 TQQQ는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예민한 칼날입니다. 칼은 휘두를 줄 아는 사람에게만 이롭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